예상치 못한 한국 음식이 K푸드의 선봉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국산 김인데요. 한때는 서양에서 검은 종이 혹은 바다의 잡초로 무시받았었습니다. 물고기들이나 먹는 걸 왜 사람이 먹느냐고 위계한 아시안이라고 비하하기까지 했었죠. 그런데 바다의 잡초이자 검은 종이가 한국 식품산업의 반도체하고 돌릴 정도로 성장해 한 해에만 5억 달러 이상 해외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김은 반찬으로 판매됐지만 최근 몇 년 해외에서 감자칩, 나초 등을 대체하는 건강 스낵으로 인기를 끌면서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2007년에는 49개국에 수출했는데 2018년부터 136개국으로 수출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중 중국, 태국, 미국 등으로 수출폭이 크게 증가하여 지금은 미국이 한국산 김의 최대 소비처가 됐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미국으로 김 수출액은 6,909만 달러로 일본 수출액 5,961만 달러를 뛰어넘어 국가별 김 수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김을 즐겨 먹던 일본이나 중국이 아닌 미국이 1위로 등장했다는 게 상당히 재밌는 사실입니다. 인구수 3억 명을 보유한 미국은 무역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미국은 작은 지구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산 김의 최대 수입국으로 미국이 됐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수많은 수출 품목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한국산 김은 꾸준히 수출액을 증가시켜서 식품계의 반도체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한국이 찢어질 만큼 가난했던 1960년대 초에도 김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효자 수출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효자 상품인 김에도 제동을 걸려는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김 제품들은 차별화되지 않고 대부분 비슷한 가격으로 팔고 있지만 반면 일본은 반찬용, 초밥용, 간식용 등으로 김을 생산 단계부터 세분화해 관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주먹밥용이나 양념용 같은 소규모 김 제품 시장도 별도로 존재할 정도입니다. 프리미엄 김의 경우 김의 원료인 원초부터 용도와 품질에 따라 구분해서 기르기 때문에 한국산 김보다 두세 배 비싼 값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낵 소비 중심이기 때문에 저렴한 한국산 김이 인기가 있지만 해외에서 김을 식재료로 소비하기 시작한다면 다양성이 보장되어 있는 일본의 고급 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아이 김을 스낵으로 해서 팔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태국은 자체적으로 마른 김을 생산할 수 없는 나라지만 한국의 마른 김을 수입해서 스낵용 김으로 가공한 뒤 다시 재판매함으로써 김 수출국으로 급부상 중입니다. 이들은 와사비, 코코넛 등 다양한 맛을 첨가해서 김 스낵의 다양성을 높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2017년 기준으로 중국 조미김 수입의 60%를 태국이 점령하면서 한국의 점유율은 2016년 65%에서 2017년 39%로 떨어졌습니다. 일본도 문제지만 태국의 놀라운 발전은 한국의 김 수출 산업에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한국의 김이 꾸준히 수출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일본과 태국에 맞서 품질의 고급화와 세분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의 김 생산 업체들이 다른 국가의 업체들에 비해 뛰어난 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한국에는 공식적인 김 등급제가 존재하지 않아 김을 등급별로 구분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초의 품질과 가공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 고급 김들도 평범한 김들과 함께 취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출용 김의 영문 표기 등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한국 김의 정체성 확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의 수출 품목에서의 인지도 또한 김산업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김산업연합회 회장 정경섭 씨는 132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 제품으로 인식돼 관련 연구소가 5에서 6개나 되지만 김은 한 곳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132 제품 전체 수출액은 1억 5,800만 달러로 김의 30%가량이지만 김과는 달리 국가적 차원에서 132 수출을 위해 연구소 등의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계와 정부는 2024년까지 10억 달러의 김 수출 목표를 세웠지만 김 전문 연구소가 한 곳도 없어 신품종이나 기자재 개발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안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아시아 지역 김제품 표준 규격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김을 생산하는 국가가 한국, 일본, 중국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김이 아무렇게나 자라나는 바다의 해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김은 매우 까다로운 생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저분한 바다가 아닌 깨끗한 바다, 즉 청정지역에서만 생산됩니다. 바닷물이 지저분하고 오염된 곳에서는 생산도 어렵고 김을 생산했다 하더라도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적당량의 일조량과 해수온도 그리고 밀물이 어우러져야만 최고의 김이 생산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춘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과는 달리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갯벌에서 양식하는 우리나라 김은 물에 잠겼을 때 갯벌이 공급하는 풍부한 영양분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과 맛이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다음으로 김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인 일본의 김은 모든 조건을 갖추지 못해 김의 주원료를 청태가 아닌 흑태를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김은 한국의 김보다 두꺼워서 식감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김 제품 표준 규격 안에서 조미김도 포함되어 있는데 일본과 중국의 경우 스시용 김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기 때문에 김의 습기만 제거된 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조미김은 참기름이나 들기름 등으로 풍미를 더하고 맛과 질이 우수한 천일염으로 간을 맞춰서 간식으로도 술안주로도 최고로 불립니다. 이 같은 조미 기술은 감히 일본이나 중국이 따라할 수 없는 한국만의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이렇게 많은 우수성을 가진 것이 확실한 한국의 김의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에게 김을 소개할 때 김이라고 하지 않고 씨웨드라고 소개합니다. 씨웨드를 직역하면 해초입니다. 해조류를 잘 먹지 않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상한 이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일본은 놀이라고 부르며 해초와는 아예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국인들이 한국 식품을 외국에 수출할 때 음식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전통 음식인 고추장을 미국에서는 코리안 핫 페이스트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고추장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고추를 갈아 만든 한국식 반죽으로 풀어서 설명한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고추장을 한국 전통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태국에도 핫페이스트가 있고 멕시코에도 핫페이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저 한국에서 만든 것 정도로 밖에 이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즉 고유명사로서 자리를 잡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파전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식 파전을 만들어주면서 파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코리안 팬케이크나 코리안 피자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 한국식 팬케이크나 피자의 한 종류로밖에 이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팬케이크나 피자와는 완전히 다른 음식인데 말이죠.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사실 한국인들의 과도한 친절함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친절함도 좋지만 고유명사들은 고유명사 그 자체로의 의미가 있으니 고유명사들을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고유명사들을 계속 사용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일본에게 한국의 음식들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고집스러울 만치 음식의 이름을 일본어로만 부릅니다. 예를 들면 만두를 교자로 부르고 민물장어를 오나기로 부릅니다. 이렇게 꾸준히 고유명사를 지켜온 결과 해외 어디에서도 스시를 재패니즈 캘리포니아 롤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반면 한국인들은 너무 친절한 탓에 영어식 표현으로 한국 식품을 설명해서 김밥은 이제는 코리안 스시 혹은 스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새로운 친구를 소개할 때 김철수, 홍길동처럼 고유 이름을 불러주지 눈 큰 친구, 군대 친구 등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름은 모르고 그냥 눈 큰 친구, 군대 친구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한국에서 수출하는 모든 제품들에는 한국어를 영어로 표현해 보급해야 합니다. 이제는 김을 씨웨드로 불러 해초로 만들지 말고 김이라고 불러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를 시작해야 합니다.